먼저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말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과 잃는 사람의 차이는 머리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을 이겨내느냐 끌려다니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손실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하며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고 싶어합니다. 이 본성을 그대로 두고 투자에 뛰어들면 100이면 100 실패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투자자들은 하나같이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지켜낸 사람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4가지 핵심 개념은 바로 그 원칙을 세우는데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이해하셔야 할 개념은 추세입니다. 추세라는 말이 어렵게 들리실 수 있지만 사실은 아주 단순합니다. 주가가 저점을 계속 높여가며 올라가는 흐름이 상승 추세이고 고점을 계속 낮춰가며 내려가는 흐름이 하락 추세입니다. 상승 추세에서는 주가가 오를 때 거래량이 늘어나고 주가가 잠시 내려갈 때는 거래량이 줄어드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하락 추세에서는 거래량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이 단순한 원리 하나만 제대로 이해해도 여러분은 지금 시장이 어떤 국면에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됩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추세를 무시하고 하락하는 종목을 싸다는 이유만으로 매수하기 때문입니다. 값이 싸다고 해서 반드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은 더 떨어질 이유가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 투자자들은 하락장에서는 절대 어떤 종목도 매수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킵니다. 이 원칙 하나만 지켜도 여러분의 계좌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핵심은 지지와 저항이라는 개념입니다. 주가가 일정한 구간에서 오르내림을 반복할 때 가장 높이 올라갔던 지점들을 연결한 선을 저항선이라 부르고 가장 낮게 내려갔던 지점들을 연결한 선을 지지선이라 부릅니다. 이것을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소 사고 싶었던 물건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마음속으로 이 정도 가격이면 사겠다고 생각하는 가격이 있고 이 이상은 너무 비싸서 못 사겠다고 생각하는 가격이 있을 것입니다. 싸다고 생각하는 가격이 바로 지지선이고 비싸다고 생각해서 사지 않으려는 가격이 바로 저항선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저항선까지 올라가면 팔고 싶은 사람들의 물량이 쏟아지면서 상승세가 멈추고 지지선까지 내려가면 사고 싶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하락세가 멈추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돌파입니다. 만약 주가가 저항선을 강한 힘으로 뚫고 올라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저항선에서 이미 매도했던 사람들은 더 오르는 주가를 보며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곧 다시 그 가격으로 내려오면 사고 싶다는 심리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항선이 위로 돌파되면 그 자리는 새로운 지지선으로 변하게 됩니다. 반대로 지지선이 아래로 무너지면 그 자리에서 매수했던 사람들이 손실을 안고 있다가 본전이 오면 팔고 싶다는 심리가 강해지기 때문에 그 자리는 새로운 저항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면 여러분은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차트의 모양이 아니라 그 모양 뒤에 숨어있는 심리를 읽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한번 크게 오른 뒤 소폭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가려 하지만 예전 고점을 넘지 못하고 다시 꺾이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상승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와 흥분 속에서 매수에 동참합니다. 그런데 잠시 조정을 받으면 사람들은 이것을 일반적인 숨고르기라고 생각하며 다시 매수에 나섭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거래량이 늘어나는데도 주가는 예전만큼 시원하게 오르지 못합니다. 이것은 누군가 조용히 물량을 정리하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흐름이 반복되면서 고점 부근에서 저항선이 만들어지고 결국 그 저항선마저 아래로 뚫리면 그동안 그 자리에서 물렸던 사람들의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급격한 하락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보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반대로 이런 모습이 저점에서 나타난다면 이번에는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차트의 모양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기대와 실망, 두려움과 안도라는 심리의 흐름을 읽어내는 것이 진짜 실력입니다. 네 번째 핵심은 이동평균선입니다. 이동평균선은 일정 기간 동안의 평균 주가를 이어서 만든 선으로 주가의 큰 흐름을 판단하는 데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장기적인 추세를 볼 때는 긴 기간의 이동 평균선을, 중기적인 흐름을 볼 때는 조금 더 짧은 기간의 이동 평균선을 참고합니다. 일반적으로 주가가 장기 이동 평균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면 상승 국면으로 볼 수 있고, 그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면 하락 국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전문 투자자들이 이 장기 이동 평균선 아래에 있는 종목은 아예 매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큰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네 가지, 추세와 지지저항과 돌파와 이동 평균선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면 시장의 큰 흐름을 네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서서히 매집이 이루어지며 주가가 완만하게 움직이는 축적 단계, 강한 거래량과 함께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는 상승 단계, 상승 탄력이 둔화되며 방향성이 흐려지는 피로 단계, 그리고 지지선과 이동 평균선이 동시에 무너지며 본격적으로 떨어지는 하락 단계입니다. 여러분이 매수를 고려해야 할 시점은 바로 축적 단계를 지나 상승 단계로 넘어가는 그 돌파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매도를 고려해야 할 시점은 상승의 힘이 빠지고 지지선이 무너지는 하락 단계의 시작점입니다. 이 흐름만 놓치지 않아도 여러분은 시장에서 절대 낙오되지 않는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시장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흔히 세력이라고 부르는 큰 자금을 움직이는 참여자들이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큰 자금에 당했다는 이야기를 하며 두려워하지만 사실 그들의 움직임 역시 고스란히 거래량과 주가의 흔적을 남깁니다. 예를 들어 나쁜 소식과 함께 지지선이 무너졌는데 바로 다음 순간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단기간에 다시 지지선 위로 올라온다면 이것은 오히려 절호의 매수 기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패턴이 나타났을 때 실제로 성공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 오랜 경험을 통해 확인된 사실입니다. 반대로 좋은 소식과 함께 저항선을 뚫고 올라갔다가 곧바로 다시 그 밑으로 주저앉는다면 이것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좋은 소식을 이용해 매도할 기회를 만든 것일 가능성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저항선을 한번 뚫었다가 다시 눌렸다가 또다시 뚫고 올라가는 지점, 그 두 번째 돌파가 나오는 지점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확률 높은 매수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를 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금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처럼 보여도 원금이 사라지면 그 다음은 없습니다.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신속한 손절매와 분할 매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패턴에 맞지 않는 움직임이 나타나면 미련 없이 손절매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모든 자금을 투입하지 말고 먼저 일부만 매수한 뒤 흐름을 보며 나머지를 결정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만약 매수해놓고 걱정이 되어 잠이 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과하게 투자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큰 돈을 벌겠다는 욕심보다 앞서 말씀드린 원칙을 꾸준히 지키며 조금씩 수익을 쌓아가는 것이 결국 가장 큰 부를 만드는 길입니다. 세 번째는 확신이 설 때 과감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주가의 흐름이 정상적인 패턴을 따르고 있다면 겁먹지 말고 추가로 매수할 용기도 필요합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은 조급함과 욕심을 철저히 배제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조정과 위험한 하락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주가가 급등한 뒤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완만하게 눌리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이럴 때는 절대 성급하게 팔지 말고 며칠 더 지켜봐야 합니다. 상승 잠재력이 남아있는 종목이라면 곧 거래량이 다시 증가하면서 반등이 나타날 것입니다. 반면 매일같이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며 종잡을 수 없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이것은 정상적인 패턴에서 벗어난 위험 신호입니다. 이럴 때는 예의주시하며 언제든 발을 뺄 준비를 해야 합니다. 특히 큰 자금들은 좋은 소식을 퍼뜨리면서 동시에 물량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호재가 나왔을 때일수록 오히려 차트의 움직임을 더 냉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손절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절매는 실패가 아니라 큰 성공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미리 정해둔 손절 지점에 도달했다면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망설이지 말고 매도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가 큰 손실을 보는 이유는 이 원칙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며 그 이유는 언제나 조급함과 욕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가가 상승하며 조정을 거듭할 때는 손절매 지점을
그때그때 최근 저점으로 계속 끌어올리는 방법을 쓰면 수익은 최대한 지키면서 손실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원칙 하나만 습관으로 만들어도 여러분의 투자 성적은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자본금이 넉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크게 자산을 불리고 싶다면 조금 다른 접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위험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반드시 잃어도 괜찮은 소액으로만 시도해야 하며 절대 전 재산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인 분석보다는 차트의 흐름에 집중하고 초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며 손절과 익절의 기준을 명확한 비율로 미리 정해두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런 방법은 자본금이 커진 뒤에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런 방식은 몇 번은 크게 수익을 낼 수 있어도 결국 한 번의 큰 실패로 모든 것을 잃을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금이 적을 때 신중하게 활용하고 자산이 커지면 반드시 앞서 말씀드린 원칙 중심의 투자로 돌아와야 합니다. 투자로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는 결국 심리에서 갈립니다. 사람들은 주가가 오를 때 탐욕스러워지고 내려갈 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진짜 큰 자금을 움직이는 참여자들은 바로 이 탐욕과 두려움을 정확히 이용합니다. 여러분이 손절매를 하지 못해 밤잠을 설칠 정도가 되었을 때가 바로 주가의 최저점일 가능성이 높고, 여러분이 주식을 사지 않으면 안절부절 못할 정도로 흥분되어 있을 때가 바로 주가의 최고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 마음속 깊이 새겨두어도 여러분은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저지르는 실수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로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복잡한 지식이 아니라 기본적인 원칙을 배우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운 뒤 그 계획을 철저하게 지켜내는 자세입니다. 이 세 가지 중 지식을 쌓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사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어려운 것은 그것을 흔들림 없이 실천하는 일입니다. 바로 이 실천의 차이가 아마추어와 전문가를 가르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이 모든 원칙이 낯설고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훈련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원칙들이 몸에 배어 자연스럽게 좋은 판단을 내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경지에 오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간다면 여러분도 반드시 시장에서 꾸준히 수익을 내는 투자자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추세와 지지저항과 심리의 흐름과 이동평균선이라는 네 가지 원칙을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씩 실천해 나가신다면 여러분의 투자 인생은 오늘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주식으로 돈을 잃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잃을 때보다 딸 때 더 위험한 선택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이야기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위험, 신호를 알아채는 방법과 큰 자금이 남기는 흔적을 읽어내는 방법, 그리고 대부분의 투자자가 절대 벗어나지 못하는 심리적 함정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종목을 보더라도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차트를 바라보게 되실 겁니다. 먼저 카지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습니다. 도박장에서 한 판을 지고 나면 다음 판에 더 큰 돈을 거는 사람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지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거는 돈은 점점 커집니다. 왜 그럴까요? 언젠가 한 번만 이기면 그동안의 손실을 전부 만회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심리가 주식시장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종목을 보유한 사람이 오히려 그 종목을 더 사들이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지난번보다 낮은 가격에 사서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추겠다는 계산이지만 사실은 손실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마음과 어떻게든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결합된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대부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며 이런 상황에서 물량을 더 늘리면 손실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게 됩니다. 결국 이런 방식으로 시장을 떠나는 투자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반대로 상승 흐름이 명확한 종목에서 추가로 매수하는 것과 하락 흐름에서 물량을 늘리는 것은 겉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본질적으로는 완전히 반대의 행동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함정이 바로 잦은 매매입니다. 투자를 막 시작한 사람일수록 하루라도 매매를 하지 않으면 뭔가 손해보는 기분을 느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고 무언가 계속 사고 팔아야만 투자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하지만 진짜 확률 높은 기회는 매일 찾아오지 않습니다.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으면 겉으로는 승산이 있어 보이는 자리가 거의 매일 눈에 들어오지만 그 대부분은 착시에 불과합니다. 무료함을 이기지 못해 버튼을 누르는 순간 수수료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작 진짜 기회가 왔을 때 자금과 집중력이 이미 소진되어 있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진짜 고수는 사냥감을 오래 기다리는 맹수처럼 확실한 자리가 올 때까지 움직이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제 위험 신호를 알아채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거래량과 주가의 관계입니다. 거래량이 유난히 많이 터졌는데도 주가가 오르지 못하거나 장중에는 높이 올라갔다가 마감할 때는 낮은 가격으로 끝난다면 이것은 전형적인 위험 신호입니다. 겉으로는 활발하게 거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누군가 그 활발한 거래를 이용해 조용히 물량을 정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외부 상황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금리 흐름은 어떤지, 주변 정세에 불안한 요인은 없는지, 전체적인 분위기를 살펴야 개별 종목의 움직임을 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져 모두가 몸을 사리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순간 갑자기 강한 상승과 함께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면 이것은 조용히 매집하던 큰 자금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런 신호가 나왔다고 바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이후 저항선을 확실히 뚫고 올라가는 것을 확인한 뒤에 움직이는 것이 훨씬 안전한 접근입니다. 큰 자금이 움직이는 방식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매집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조용하고 은밀하게 오랜 시간에 걸쳐 사들이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일부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를 유도한 뒤 쏟아지는 물량을 한꺼번에 받아가는 방식입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거래량이 서서히 늘어나지만 눈에 띌 정도로 튀지 않기 때문에 주가도 조용히 완만하게 오릅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공포감이 극대화되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이 가장 위험한 자리라고 착각하고 던져버린 물량을 큰 자금이 받아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매도할 때도 방식이 있습니다. 스스로 물량을 계속 사들여 주가를 밀어 올리면 상승 추세라고 판단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고, 그 몰려든 사람들에게 조용히 물량을 넘기는 방식입니다. 혹은 차트상 누가 봐도 매력적인 매수 자리처럼 보이는 모양을 일부러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개인 투자자로서 위축될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런 움직임 역시 반드시 거래량과 주가의 흔적으로 차트에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쌓인 투자자일수록 오히려 이런 상황을 거꾸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주식을 살 때는 누군가는 그 주식을 팔고 있고, 여러분이 팔 때는 누군가는 그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그 상대가 시장을 잘 아는 참여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여러분의 수익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조금 더 실전적인 이야기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오랜 기간 큰 변화 없이 좁은 구간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구간을 지켜보던 투자자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그 구간의 저점을 연결한 지지선과 고점을 연결한 저항선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래량이 평소보다 눈에 띄게 늘어나면서 주가가 저항선을 강하게 뚫고 올라갑니다. 이 시점에서 성급한 투자자는 곧바로 뛰어들지만 조금 더 신중한 투자자는 이후에 나타나는 흠을 지켜봅니다. 만약 돌파 이후 잠시 숨고르기를 하다가 그 돌파했던 자리 근처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간다면 이것은 상승의 신뢰도가 훨씬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이 지지받는 지점이야말로 최초의 돌파 지점보다 오히려 더 안전하고 확률 높은 매수 자리가 됩니다. 이렇게 상승이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 거래량은 여전히 많은데 주가의 상승폭이 눈에 띄게 둔해지는 구간이 나타난다면 이때부터는 경계 태세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동안 지지 역할을 하던 자리가 힘없이 무너져 내린다면 그 시점이 바로 미련 없이 발을 빼야 하는 매도 시점이 됩니다. 이 흠 전체를 다시 정리하면 지지와 저항을 확인하고 돌파를 확인한 뒤 재확인된 지지를 보고 진입하며 상승의 힘이 빠지고 지지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이 과정 어디에도 예측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이미 드러난 흐름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대응했을 뿐입니다. 이번에는
투자자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처음 시장에 들어온 사람들은 대부분 아무런 기준 없이 매매를 시작합니다. 왜 사는지도 모르고 왜 파는지도 모른 채 그저 남의 말이나 순간의 충동으로 움직입니다. 손실이 나면 원금을 회복할 때까지 무작정 버티면서도 정작 조금만 수익이 나면 불안해서 서둘러 파버립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시장을 떠납니다. 이 단계를 지나면 손절매라는 개념을 배우고 이런저런 기준을 실험해보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여전히 손실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기준을 세우긴 했지만 그 기준이 감정에 따라 계속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큰 손실을 몇 차례 겪고 나서야 비로소 왜 위험 관리가 그렇게 중요한지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 시기를 견뎌낸 사람만이 비로소 자신만의 원칙을 확고히 세우고 승률이 절반을 넘는 안정적인 단계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 단계에 도달하면 돈을 잃어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돈을 벌어도 크게 들뜨지 않는 냉정한 심리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성장의 과정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힘든 시기를 견디는 태도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희망과 공포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이 예상과 다르게 움직일 때 사람들은 곧 원래대로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하루하루 버티다가 결국 작은 손실을 눈덩이처럼 키우고 맙니다. 반대로 시장이 예상대로 순조롭게 움직이고 있을 때는 혹시라도 흐름이 바뀔까? 두려운 마음에 너무 일찍 팔아버려서 정작 크게 벌 수 있었던 기회를 아주 작은 수익으로 끝내버리곤 합니다. 희망은 손실을 키우고 공포는 수익을 갉아먹습니다. 이 뿌리 깊은 인간의 본성을 극복하려면 희망이 차오를 때는 오히려 공포심을 함께 떠올리고 공포심이 밀려올 때는 오히려 희망을 함께 떠올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균형 감각을 갖추는 것이야말로 투자자로서 가장 높은 경지에 오르는 마지막 관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위험 신호를 알아채는 방법과 큰 자금의 흔적을 읽는 방법, 그리고 인간의 본성을 이겨내는 심리 훈련까지 모두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신다면 이제 더 이상 남들이 만들어 놓은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여러분만의 확실한 기준으로 시장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오늘 배운 내용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신용으로 빚을 내어 투자한 사람과 자기 돈만으로 투자한 사람이 똑같은 하락장을 만났을 때 한 사람은 다시 일어서고 한 사람은 시장을 영영 떠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은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자본을 어떻게 나누어 쓸 것인지, 그리고 시장이라는 거대한 판 위에서 상대방의 심리를 어떻게 역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아주 실전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왜 똑같은 실력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도 결과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리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먼저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은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 더 큰 수익을 노리고 싶다는 유혹이 항상 존재합니다. 상승장에서는 이 방식이 수익을 몇 배로 불려주는 마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락장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감당할 수 없는 손실이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풀어나고 결국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고스란히 시장에 반납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유혹이 한번 손을 대면 좀처럼 끊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한번 큰 수익을 맛보면 그 다음번에는 더 큰 금액을 넣고 싶어지고 그렇게 점점 판이 커지다가 결국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정상적인 방식으로 투자했다면 절대 겪지 않았을 손실이 오직 빚으로 규모를 키웠다는 이유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 자본의 범위 안에서만 움직인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킵니다. 이번에는 자본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면 가진 돈을 한꺼번에 쏟아붓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확률이 높아 보이는 자리라도 100번을 시도해서 100번 다 성공하는 방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투자 자금을 5에서 10개 정도의 조각으로 나누고 확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구간에서만 그중 일부를 투입하는 방식이 훨씬 안전합니다. 이렇게 자금을 나누어 쓰면 설령 몇 번의 판단이 어긋나더라도
전체 자산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막 시작하는 투자자라면 처음에는 전체 자금의 8분의 1 수준으로만 매수 규모를 정하고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조급하게 큰 금액을 넣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이 원칙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돈은 쫓아갈수록 더 멀리 달아나는 법이고 주식시장에서는 특히 그 법칙이 냉정하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임계점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임계점이란 쉽게 말해 주가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는 변곡점을 의미합니다. 오랜 하락 끝에 추세가 뒤집히는 지점이거나 시장 참여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격대를 강하게 뚫고 올라가는 구간이 바로 임계점입니다. 이 지점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순간 시장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판단과 기대가 한꺼번에 새롭게 재평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매를 결정할 때는 아무 자리에서나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임계점 부근에서만 움직여야 성공 확률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시장을 관찰하고 실전 경험을 쌓다 보면 이 임계점을 찾아내는 감각이 점점 예리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각이 쌓이면 쌓일수록 여러분의 매매 승률은 절반을 훌쩍 넘기는 수준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다만 승률이 아무리 높아져도 손실은 최대한 짧게 끊고 이익은 최대한 길게 끌고 가는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오래전 어느 시골 마을에 살던 한 청년이 넓은 세상을 보기 위해 고향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떠나기 전 마을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알려진 어른을 찾아가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른이 건넨 가르침은 단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돌아오면 한 가지 가르침을 더 해주겠다는 약속을 남겼습니다. 청년은 오랜 세월 온갖 풍파를 겪으며 백발이 되어서야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어른은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대신 그 어른의 자녀가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을 청년에게 전해주었습니다. 후회하지 말라는 한마디였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용기와 나중에 후회가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근성. 이 두 가지야말로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을 이루는 사람들이 반드시 갖추고 있는 태도라는 사실을 이 이야기는 잘 보여줍니다. 투자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신이 서는 자리에서는 두려워하지 않고 행동해야 하고 그 결과가 어떻든 최선을 다했다면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시장에서 오랜 세월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켰던 원칙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신의 성격에 맞는 투자 방식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 방식을 억지로 따라하면 결국 스트레스에 못 이겨 원칙을 어기게 됩니다. 반대로 신중한 성격의 사람이 순간적인 판단이 필요한 방식을 시도하면 타이밍을 자꾸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방법을 직접 경험해 보면서 자신에게 가장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방식을 찾아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승산이 있을 때만 움직이는 태도입니다. 확신이 서지 않는 자리에서 억지로 매매를 이어가는 것은 스스로 손실을 자초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좋은 매매 방법일수록 오히려 단순하고 명확하다는 사실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매수와 매도를 결정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억지스럽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이미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아무리 정교해 보이는 전략도 실행하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진다면 그 전략은 실전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제력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시장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가장 자주 언급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자제력입니다. 아무리 좋은 원칙을 세워도 그 원칙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판단과 방법에 대한 확고한 신념도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쉽게 흔들리는 사람은 결국 시장의 소음에 휩쓸려 방향을 잃게 됩니다. 다만 이 신념이 고집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장의 흐름이 자신의 판단과 방법이 틀렸다는 신호를 명확하게 보내고 있다면 최대한 빨리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방향을 바꿀 줄 아는 유연함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손실 역시 투자라는 게임의 자연스러운 일부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상 어디에도 100% 옳은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를 실패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게임의 정상적인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장기적으로 살아남는 투자자와 그렇지 못한 투자자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매수 자리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 자리가 완전히 확인될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하고, 매수한 이후에도 최대의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는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전설적인 투자자로 불리는 한 인물의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큰 자금을 지원받아 처음 투자를 시작했지만 몇 년 만에 그 돈을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사실대로 고백했을 때 그의 아버지는 화를 내는 대신 변함없는 신뢰와 함께 다시 자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처음으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 첫 성공 이후에야 비로소 시장에서 진짜로 살아남는 법을 깨우쳤다고 회고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시장에서 진짜 실력을 갖추기까지는 반드시 일정한 시간과 시행착오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몇 번의 실패로 스스로의 가능성을 단정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패에서 정확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인 부분을 하나 더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큰 자금을 움직이는 참여자들은 여러분이 오를 때 탐욕스러워지고 내려갈 때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이 손절매를 망설이게 만들고 매수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안절부절 못하게 만드는 상황을 정교하게 연출하기도 합니다. 좋은 소식이 사실로 확인되었을 무렵이면 이미 여러분은 가장 늦게 그 소식을 알게 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를 접하더라도 한 번 더 의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시장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시장에는 언제나 새로운 참여자들이 유입되고 그만큼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들도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익힌 원칙과 심리를 꾸준히 실천한다면 그 수많은 참여자들 사이에서 분명히 남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후회 없는 선택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